이런 분들은요, 당장 아르기닌을 끊어야 합니다. 아르기닌을 잘못 알고 대용량으로 먹다가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좀 놀라셨죠? 여러분들 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 그리고 활력을 원하시는 남성분, 피로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 임신을 준비하려는 분들까지 소위 거의 만능 자양강장제처럼 알려져서 모든 분들이 먹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아르기닌인데 왜 죽는다고까지 제가 호들갑을 떨까요? 일단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요, 아르기닌의 부작용이 설사, 탈모, 여드름, 헤르페스, 심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걸 모르고 드시면 여러분들의 세포가 모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아주 간략히만 설명드릴 것인데요, 아르기닌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르기닌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르기닌을 마구 먹어도 괜찮은 사람을 구분해 드리고요. 이 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아르기닌을 못 먹거나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아르기닌을 먹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아르기닌의 기전은요, 아르기닌을 먹게 되면 NO라고 알려진 일산화질소를 합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요, 100%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물론 이것도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요, 네, 일산화질소는요, 실상 시그널링 컴파운드라고 해서 신호를 조절하는 합성 물질입니다. 아르기닌을 합성시키기 위해서 뭐 아연이나 BH4에 관여되는 활성 엽산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아르기닌이요, 일산화질소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일산화질소 조효소라고 하는 NOS,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질소 합성을 위한 일산화질소 조효소, 즉 NOS는요, 세 가지 다른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성질체는 분자 구조는 같지만 구조식의 형태가 달라서요, 이 구조식이 다른 이성질체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산화질소 조효소는요, 지금부터 NOS라고 제가 할게요. 이 NOS는 세 개의 이성질체로 구분되고, NO가 합성될 때 NNOS, ENOS, INOS가 가진 작용하는 장소와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 특성이 각기 다릅니다. NNOS는요, Neural NOS, 신경 NOS라고 해서 제 신경계나 그리고 뇌와 같은 신경세포에 관여하는 NOS입니다. 이 NOS는 엔도텔리얼 NOS, 혈관 NOS라고 해서 혈관계나 혈관 내피에서 작용하는 NOS입니다. INOS는 영어로는 inducing 혹은 cytokine inducing NOS라고 하는데요, 몸 전체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염증 NOS입니다. 즉 NO가 합성될 때요, 이 세 가지 NOS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일산화질소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신경 NOS는요, 신경세포에 관여해서 신경세포의 신경가소성과 그리고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게 되는 정말로 좋은 놈이고 바람직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 NOS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실상 아르기닌을 먹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혈관에 생길 수 있는 혈전을 제거시키고 혈관의 재생을 도와서 심혈관계에 아주 중요하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관 NOS를 활성화시키는 건 동시에 신경 NOS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재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 NOS를 통해서 신경계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경계 재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뇌로 공급할 수 있는 그 혈관계에도 마찬가지로 혈관 NOS를 통해서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 NOS를 활성화시키면 신경 NOS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반대로 염증 NOS는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요, 정말 바람직한 궁극적인 NOS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증을 유발하는 이 염증 NOS 시스템도요, NOS 이성질체 중 하나입니다. 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갑상선, 관절, 췌장 같은 장기를 파괴시키고 뇌세포, 피부까지도 파괴시키면서 자가 면역으로 발병되고, 그리고 이 자가 면역을 더 악화시키는 주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염증 NOS가 활성화되는 다른 기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르기닌을요 먹으면 먹는 대로 이 염증 NOS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즉 아르기닌을 먹는데 오히려 신체 내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증 NOS가 활성화되게 되면요, 다른 좋은 신경 NOS나 그리고 혈관 NOS가 오히려 둘 다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문제는요, 아르기닌을 먹는다고 해서 선별적으로요, 내가 원하는 이 혈관 NOS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염증 NOS도 동일하게 똑같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아르기닌이 만능이 아닌 이유입니다. 본인의 체내 시스템이 어떤 NOS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기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인 것이죠. 똑같이 아르기닌을 먹어도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이들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르기닌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먹어도 되는,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르기닌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저하, 갑상선 항진,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뇌 면역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염증 NOS를 활성화시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이 염증 NOS가 활성화되게 되면요, 특정한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가 면역을 더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TH17이나 인터루킨 17과 같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세포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세포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문에요, 발표된 혈관 NOS를 활성화시키면서 반대로 염증 NOS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혈관 NOS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동시에 염증 NOS를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뇌에는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초 내에도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서 그 자극을 전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라고 하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요, 이 혈관 NOS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니코틴성 수용체를 자극하는 후퍼진 A나 혹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알파 GPC 등이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면서 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고요, 혈관 NOS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빈포서틴이나 그리고 ATP, 잔티놀, 니코티네이트, 카르니틴 등이 모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씩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혹은 모두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요,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자가 면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혈관 NOS를 활성시키는 영양소들을 통해서 염증 NOS를 감소시키게 되면 단순히 자가 면역에 대한 증상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르기닌을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을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섭취해야 할 때 유의하거나 절제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알러지나 그리고 시보, 장누수와 같은 장 증상이 있거나 오십견, 다른 근육통과 같은 근육질환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러한 질환들은요, 염증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작용 중에 하나의 탈모는요,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는 대부분 이 모근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율신경 자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거나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신체 내 염증 반응이 많이 있다면요, 염증 NOS를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염증 NOS가 활성화되는 것이 어떤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환경 독소, 화합물, 중금속, 흡연,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육체 피로,
다른 신체 염증 반응, 활성산소들은요, 모두 신체 내에 있는 세포 내 글루타치온을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최강의 항산화제로 알려진 이 글루타치온이 고갈되면요, 염증 NOS를 활성화시켜서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먹는 경우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독소, 화합물, 중금속, 흡연, 음주에 노출이 잦고요. 스트레스나 육체 피로, 그리고 염증반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거나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들은요, 알러지나 시보, 장루수, 오십견, 근육통,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을 갖기가 쉬운데요. 이런 염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염증 NOS를 억제할 수 있는요, 글루타치온을 같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는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글루타치온의 효과와 그리고 어떤 글루타치온이 좋은지에 대해서는요, 저의 다른 영상들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르기닌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혈관 NOS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요, 심장이 아주 가쁘게 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빠르게 속보를 걷거나 아니면 가벼운 달리기나 심장이 터질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르기닌을 먹어도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산소, 즉 헬스장에 가서 헬스는 열심히 하는데요, 유산소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운동이나 제 신체를 위해서 아르기닌을 복용하는데 염증과 관련된 증상이 제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서 글루타치온 복용을 추가로 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권고하는 아르기닌 복용량이나 형태가 있을까요? 아르기닌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면요, 별 부작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1000에서 4000mg 혹은 심지어 그 이상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 2만 mg 넘게 한 달 동안도 먹어봤는데요,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본인에 맞게 개별적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형태에 대해서는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아르기닌은요, 대용량을 복용하기 위해서 파우더나 혹은 액상의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우더를 먹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냄새가 정말 고약하고, 액상은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정말 맛이 좋은 화학 첨가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정말 비추천입니다. 그게 젤이나 겔이나 혹은 주스의 형태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맛이 없게도요, 파우더로 그냥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파우더로 드시고요, 아니면 캡슐이나 태블릿의 형태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요, 알쏭달쏭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르기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글루타치온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르기닌, 비타민C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영양제들은요, 그 영양제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화학식 구조나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대사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신체의 대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좋나요? 아니면 안 좋나요? 라고 하는 물음에요, 제가 단편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답변을 안 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영양제나 음식이 개인에게 좋으려고 하면 이 영양제나 음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위험할 수 있는 음식군요, 밀가루, 유제품, 발효되지 않은 콩, 옥수수, 땅콩 같이요, 면역계를 민감하게 하고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특히 단백질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라고 해서 비건 하시는 분들은요, 맹목적으로 드시는 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새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근육을 만드는 데 좋다라고 해서 산양유나 그리고 우유로 만든 웨이 단백질을 무조건 권하고요,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그리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데, 이에 대해서도요, 아주 명확한 답변을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을 원하시면 전 안 먹습니다. 유제품도 웨이 단백질도 콩 단백질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요,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